안녕하세요. 드림잡 소개하기 영어 쓰기 말하기 평가와 연계한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될 온국중학교 박현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표하실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김의성 선생님께서는 말하기 평가 사례 발표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선택적으로 활용했던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선생님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수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크게 4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점이 조화를 이룬 수업.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했고요. 효과적인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도구가 목적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죠. 두 번째는 학생이 대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습하는 모든 과정을 교사가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단계마다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셋째는 학생들과 학생, 교사와 학생의 사고작용과 학생 참여가 활발한 수업. 마지막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배움을 확인하고 그 학습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수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형성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에 대해서 활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이고요.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구글 미트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툴을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자료를 올려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자금이나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들 조그만 팁이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저는 기쁨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2학기 저희가 2월 달에 학교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이번에는 평가 계획을 크게 저희도 4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평가의 객관성에 의해서 저희가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것은 평가에 점수화하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는 평가 지침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폭 평가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말하기 평가, 쓰기 평가, 포트폴리오, 듣기, 읽기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줄이고 또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My Dream Job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쓰기 평가에서는 원고를, 말하기 평가에서는 발표로 연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acrostic poem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줄임을 활용해서 시를 쓰기를 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연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쓰기 평가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 레슨 6에 나오는 학습 주제가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서 My Dream Job이라는 평가 주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영어 교과 역량 4가지 역량을 모두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총 7차 시로 이루어졌고요. 이 중에서 1차 시와 5차 시까지는 원격 온라인 수업, 6, 7차 시는 등교 수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급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한두 차시 더 늘어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희망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멘티미터를 활용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각적인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식의 멘티미터를 링크를 걸어줍니다.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링크를 걸어준 멘티미터에 들어가서 What are your dream jobs라는 퀘스천에 2개의 답을 올립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259인가요? 이런 참여하는 학생들의 명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응답을 하면서
지금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는 저 워드 클라우드 형태가 막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업의 이름이 가장 중앙에 가장 큰 글씨로 등장하게 되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 과정을 보면서 무척 열광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뭔가를 바꿔가고 있다는 게 열광하기도 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What job is it이라는 각각의 다양한 직업과 그 직업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QR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저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활동지나 모든 것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배움이 느린 친구들,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비계 설정을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가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지를 줌으로써 나중에 쓰기 평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하는 역할을 쓰는 그 칸을 쓸 때 도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린 것이 이런 거죠. 네. 다음으로는 1차 시 마지막에 그 1차에서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합니다. 이미 영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 워크시트는 온라인상의 워크시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올리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것처럼 이미 전 세계 많은 영어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의 홍수 시간, 홍수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좋은 자료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도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활동이었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자신이 뭐가 맞았고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점수가 또 선생님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배움을 확인하는 거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다음 2차 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쓰기 평가 안내문과 사전 조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매 수업 시간에 그 평가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안내문으로 먼저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평가 과제가 뭐고 일정, 그 다음에 차시별 계획, 원고에 포함해야 될 내용 요소, 거기에다가 어떻게 자료를 검색할 것인지 마지막 채점 기준표 루브릭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에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루브릭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루브릭을 통해서 내가 이번 평가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읽기 활동지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방금 전에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문에 이번 평가, 쓰기 평가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 5가지를 제시해주고 그 5가지가 모두 포함된 예시문을 교사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읽기 활동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중에 어느 부분이 1번 미래희망 직업을 소개하는 파트인지 또는 2번 직업을 꿈꾸는 동기를 쓰는 파트가 어느 것인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아 나중에 나도 잠시 후에 쓰기평가에 이런 식의 원고를 작성해야겠구나를 알게 해주죠. 또 이 또한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예시문 비계 설정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 조사지를 줘서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초고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제 3, 4차 시는 본격적으로 쓰기 평가의 First Draft Part 1부터 쓰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걸 한 시간에 처음엔 할까도 했지만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교사의 즉각적 피드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구글 문서로 개별 과제로 이 틀을 주고요. 교사는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받거나 대답을 주고 학생들이 하는 동안에 구글 문서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각각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데요. 또 이 구글 문서는 영어 그 쓰기 평가에 아주 적합한 게 자체적으로
코렉션, 그 학생들에게 수정 제안을 줍니다.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세컨드 드래프트를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초고를 작성할 때는 학생들에게 5가지 내용 요소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파트를 나눠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컨드 드래프트는 그야말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신이 초고에서 쓴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와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최종 작업을 할 때 100단어 이상을 쓰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글 문서는 학생들이 쓰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쓰는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글자 수 세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더 추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교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최종 원고를 파이널 드래프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단어 원고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떤 익숙하신 분도 있고 다소 낯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단어 원고지. 네, 이 단어 원고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평가의 목적이 선생님들마다 학교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채점 기준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단어 이상을 쓸 수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한 좀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기 구글 폼을 활용해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께 학생들이 구글 폼 자기 평가에 썼던 몇 개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미숙해서 힘들었지만 실시간 수업이 더 이해가 잘 됐다. 선생님의 실시간 피드백이 너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있죠. 실시간이 더 약간 관리받는 느낌? 네, 맞습니다. 상당한 관리가 들어간 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소통이 가능해서 편하고 좋았다. 친구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이처럼 학생들이 쓰기 평가에서 선생님들이 개별 피드백을 주는 것은 사실 대면 평가 수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 했던 쓰기 평가의 한 예인데요. 처음에 이것은 저희 포트폴리오 한 파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쿠스틱 포엠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학생들에게 총 3차 시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1, 2차 시는 원격 수업이었고요. 마지막 3차 시는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1시간 더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건 포트폴리오 평가였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학생들에게 어쿠스틱 포엠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공해주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쿠스틱 포엠 자체의 예시문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건 저와 김미성 선생님이 정말 몇 분 동안 앉아서 간단하게 만들고 그림판을 활용해서 제작한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어쿠스틱 포엠은 지금 예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의 단어나 익스프레션을 주고 그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시를 쓰면서 각 행의 첫 글자를 모으면 저희가 원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저희 나라의 삼행시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구글 문서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서 자신의 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구글 미트와 실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왔다 갔다 구글 문서를 넘나들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 대면 수업까지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선생님들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스크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예가 보이시죠? 네. 그다음 마지막 원격 수업이 끝나고 이제 대면 수업은 저희가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가 온라인 수업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 수업 컴퓨터실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패들렛에 학생들이 자료를 옮길 때 그 그림판들을 활용해서 시열 완성해서 올리게 했고요. 자, 잠시 보여드리면 패들렛을 1반부터 8반까지 쉘브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좋아요, 최소한 자기 반에 2명 이상에게 좋아요를 표시해 주고요.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그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게 했습니다. 여기에 교사 피드백도 추가했고요. 선생님들께 저희 학생이 한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ake your dream, do many experience, read many books, enjoy your life, and love yourself, and make your dream. 네. DREAM 합치면 dream. 학생들 여기까지 저희 쓰기 평가를 사례를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저의 수업 친구 김희성 선생님 모셔서 저희 말하기 평가 사례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말하기 평가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사례 발표를 맡은 김희성입니다. 네, 일단 저희 말하기 평가 개요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단원과 대상 학년은 저희 쓰기와 동일하고요. 네, 성취 기준으로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역량으로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저희 말하기 평가 차시별 수업 및 평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시부터 2차 시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3차 시부터 5차 시까지는 교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차시별 수업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 시에는 구글 미트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였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에게 말하기 평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때 말하기 평가 안내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말하기 평가 안내문인데요. 일단은 평가 과제, 그리고 평가의 일정,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평가 기준, 차시별 수업 및 평가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점 기준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읽기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쓴 내용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원어민 발음을 듣기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쓴 세컨드 드래프트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번역기에 영어 파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저희가 별표를 쳐놓았죠.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신이 쓴 내용이 원어민의 발음으로 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스피커에서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쓴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녹음을 해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습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듣기 연습을 했으면 말하기 연습도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는 말하기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보이스 투 텍스트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신이 이렇게 쓴 내용을 얼굴에 가져다 대고 스피커 쪽에다가 읽으면은 자신의 발음이 정확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류 없는 정확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약간 어색하거나 혹은 철자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이 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좀 이렇게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구글 미트나 혹은 정말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등교를 개별로 하게 해서 개별 지도를 시행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이제 플립그리드라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플립그리드라는 것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익숙하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짧게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업로드를 하고
디스커션이라는 한 반을 만들어서 그 반 내에서 친구들과 자신이 찍은 영상을 같이 보고 또 본 그 뷰수가 표시가 되고요. 교사는 거기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평가 리허설을 할 때 저희는 1차, 2차로 일단 진행을 해서 1차로 내용을 올리고 2차에도 이제 읽어서 올려보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물론 저희는 1차, 2차만 진행을 하였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가면서 많이 한 친구들은 한 8번 정도의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플립그리드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일단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플립그리드 링크를 통해서 과제 형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플립그리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립그리드를 활용하여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잠시 보시면 플립그리드 포맷이 보입니다. 여기 화면에 왼쪽 오른쪽에 각각 그 얼굴이 가려진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영상을 보고 이쪽 친구 영상을 클릭해보고 또 오른쪽 친구 영상을 클릭해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학생의 영상을 촬영한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조금 인식이 잘 안 되네요. 마우스 잠시 네, 영상에 잠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건 사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플립그리드를 활용해서 리허설을 한 뒤에는요, 4차 시에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1학기 때 대면 수업을 좀 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그 큐카드라는 이런 힌트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말하기 평가에서요. 왜냐하면은 그 영어 말하기에 부담이 없고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이거니와 영어 말하기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단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큐카드를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1학기 때 큐카드를 통해서 영어 말하기에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련도가 좀 올랐다고 판단해서 이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기회, 마치 본인이 정말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교사가 그 모델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작성 방법과 수정 방법을 안내를 하고요. 그 모델 슬라이드를 과제의 형태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이 슬라이드 과제를 가지고 자신이 발표할 세컨드 드래프트의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해서 교사에게 여기 화면 그림의 사진에 보이시면은 이 비공개 댓글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내용을 실시간으로 고쳐서 마지막에 제출하고 그것을 자신의 발표에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하였습니다. 5차 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지금 여기 아까 전에 플립그리드에서 발표했던 학생과 동일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프로젝터에 자신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면 수업에서 발표 수업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교실 대면 수업에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말하기 평가 발표가 끝난 후에 동료 평가는 평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방법은 저희가 2명의 친구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평가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이 평가지를 작성을 할 때는 자신의 앞번호와 또 뒷번호 친구를 작성을 하게 해서 반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동료 평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평가는 앞서 쓰기 평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구글 폼을 활용하여서 비슷한 내용의 문항들로 학생들이 말하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물론 교사의 평가 및 피드백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 평가의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플립그리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대신 또 이렇게 친구들이 보는 이런 공간에다가 자기 영상을 올려야 되고 또 이걸 외워서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피드백과 리허설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신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루브릭을 활용해서 쓰기와 말하기 평가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쓰기와 말하기 평가가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그 루브릭을 활용해서 총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가 과제, 평가 항목, 요소, 채점 기준 등으로 세분화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트 표시된 부분은 지금 대상이 1학년이기 때문에 결과가 점수로 수치화되지 않아서 일단은 해당되는 성취 기준에다가 표시를 한 것인데요. 만약에 2학년이나 3학년 등의 그런 점수가 수치화되는 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각의 성취 기준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점수 칸을 한 칸 마련하심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치화된 점수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브릭은 각각의 학생에게 모두 제공이 되었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가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안내문에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브릭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시면은 장점이,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받고 나면은 본인의 점수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정확한 채점 기준과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치화된 자료를 제공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많이 더 납득을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민원이 조금 더 줄어들고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나와 있는 교사 피드백은 줄글 형태로 저희가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요. 위에 내용에 맞게끔요. 예를 들면 글쓰기에서 어법상 오류가 다소 있으나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완성하고 리허설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드림 잡에 대한 정보를 담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원고를 얼마만큼 발표하였다. 이런 식으로 서술용으로 또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성장 참조하여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기록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학교에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특징상 이렇게 학생들이 선행학습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또 대상이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의 목표는 일단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좀 즐겁게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아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해드린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영어과 말하기 평가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사례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쓰기 평가를 발표해 주신 박현주 수석선생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시간상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에 올라가 있는 아마 어머님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 아이는 휴대폰 데이터가 제한돼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가 인터넷 특히 학생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이런 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죠. 그다음에 또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 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이런 학습 환경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이 실제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을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필요할 경우는 그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요. 요즘 또 상당히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 보면은 선생님의 데이터를 오픈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런 수업을 학교마다 선생님 수업 시간표를 자유자유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해놓으셔서 그걸 보고 내가 이 수업에 들어가서 이때는 하겠다, 사용하겠다, 이거를 잘 조절해서 지금 무리 없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